네, 오늘은 보시다시피 하위문화와 대중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내용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거의 뭐 1시간 동안 사진자료 보다가 끝나는 수업 같은 느낌이에요. 재밌어요.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랑 관점을 배웠었네요. 자, 태도를 복습해보죠. 자신의 문화를 옳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 태도. 자, 이거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이 자문화 중심주의와 대비되는 태도가 바로 문화 사대주의였죠. 문화 사대주의는 반대로 자신이 속한 문화가 다른 집단의 문화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태도입니다. 자, 이 둘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무슨 공통점이 있죠? 맞아요. 문화를 하나의 객관적 기준을 둔 채 우열 평가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 객관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열등하고 그 객관적 기준을 넘어서면 우월한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화라는 것은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잘못된 태도고요. 근데 잘못된 태도임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라고 했죠. 자문화 중심주의 긍정적인 측면은 뭐죠? 자문화 발전. 자문화에 대한 발전이 아니라 전통성. 자문화에 대한 소속감, 자부심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 발전 가능성을 떨어뜨리죠. 왜? 외국의 발전된 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반대로 문화 사대주의의 장점이 뭐였어요? 자문화의 발전 가능성. 선진 문물의 수용에 기여하면서 자문화의 발전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거. 지금 분야가 살짝 헷갈린 거죠. 이 둘이 장단점이 크로스된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어쨌든 이 둘이 잘못된 태도이기 때문에 문화의 우열을 평가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문화를 어떻게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고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문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존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 상대주의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화 상대주의가 바람직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인데, 이 상대주의는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뭐의 확보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었어요. 문화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이 상대주의가 지나칠 경우 뭐에 빠질 수 있다?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침해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생명, 자유, 평등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문화마저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했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본차시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뭐였죠? 스트리퍼. 스트리퍼? 이 낙서를 뭐라고 하는데? 패션워크. 뭐였지? 스트리퍼. 안 나오네요? 그래피티. 맞아요. 그래피티라고 해요. 그래피티. 네, 그래피티 문화라고 하고, 그러니까 약간 힙합 문화의 일종이었죠. 이게 낙서하는 문화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그래피티 사진을 갖고 왔어요. 그래피티가 수준이 굉장히 높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호주에 있는 호셔레인이라고 하는 지역의 그래피티 지역 그림이고요. 이 지역이 유명해진 이유는 옛날 드라마 중에 소지섭 씨랑 임수정 씨 주연의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아마 드라마는 안 봤어도 OST는 알걸요? 박효신 씨가 부른 눈의 꽃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 지역이 되게 유명해졌고요. 그래서 한국 관광객들이 호주에 놀러 가면은 여기를 항상 갔었어요. 근데 이 그래피티를 제가 소개한 이유는 오늘 배울 개념을 한 번에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그래피티는 뉴욕이라는 지역에서 처음 시작된 하나의 지역 문화였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주를 이뤘던 청소년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단순한 낙서였어요. 근데 이 그래피티에 다양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기 시작합니다. 에이즈 태치 반대, 에이즈 태치를 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그림, 그 다음에 반핵. 제가 말이 실수했죠. 네, 이렇게 전쟁에 반대하는 반핵, 반정 이런 식의 이런 사회적 메시지를 담으면서 지금은 현대 미술의 한 장르로 자리를 잡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 장르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배울 이런 다양한 하위 문화의 개념을 한 번에 싹 일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라 수업을 이렇게 열었고요. 오늘은 뭘 배울 거냐? 다양한 하위문화의 유형과 기능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 더불어서 대중문화의 특징과 기능까지. 그래서 오늘 주제가 가볍다는 것, 그리고 재밌을 겁니다. 그럼 한번 전체 문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학습지를 채워볼까요? 자, 동글뱅이 1번을 보니까 한 사회 구성원이 전반적으로 누리는 문화래요. 전반적으로 누리는 문화에다 밑줄을 쳐주시고요. 이걸 바로 전체 문화라고 합니다. 근데 한 사회 내 일부 구성원이 공유하는 문화라고 나와있죠. 일부 구성원이 공유하는 문화에다 밑줄을 쳐주시고, 이제 이거를 하위 문화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예요. 한 사회 구성원이 전반적으로 향유하면 그걸 전체 문화라고 하고, 일부 구성원이 향유하면 그걸 하위 문화라고 하거든요. 우리 사회 전체 문화 중에는 전 이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뭘 하는 문화? 목욕. 대중 목욕을 하는 문화입니다. 그냥 이렇게 샤워하는 문화 말고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탕에 우리는 살을 불려가지고 이렇게 때를 미는 문화가 있죠. 이런 문화가 나타나는 문화는 국가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 변형된 게 요거죠.
무슨 문화? 찜질. 찜질방 문화죠. 여러분들 찜질방 가는 거 좋아하나요? 네,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여기는 오늘 당사자가 있어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제주에 와서 찜질방에 딱 한 번만 가봤거든요. 근데 그 찜질방에서 제가 작년 저희 반 학생인 현근이를 마주쳤었어요. 지금 현근이가 이 수업에 있는데 사실 현근이가 되게 예의 바르잖아요. 되게 착실한 친구인데 저한테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인사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인사를 했는데 하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는 옷을 홀딱 벗고 있었거든요. 알몸이 이러면 센스 있게 그냥 인사를 안 했어야지. 양현 저놈 새끼가 인사를 해가지고. 근데 지는 또 옷을 다 입고 있었어. 아니 서로 평등한 상황이었으면 남자들의 아이 자식 이러면서 같이 탕이라도 들어갔을 텐데 이게 저만 옷 벗고 있고 저 엄청 좋아하는 거 보세요. 나한테 저 양아치 새끼 저거 아주. 근데 아무튼간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민망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후로 제가 사우나를 안 갑니다. 근데 아무튼간 이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목욕하는 문화는 찜질방 문화는 이렇게 하나의 일종의 전체 문화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체 문화 중에 우리들의 이제 음식 문화 중에 독특한 게 다양한 재료를 넣고 끓여서 먹는 찌개 문화 같은 거, 국 문화 이런 게 이제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는 문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나타나니까 이런 게 이제 전체 문화고요. 이거랑 대비되는 게 이제 하위 문화의 개념인데 하위 문화는 말 그대로 그 사회 구성원 일부가 향유하는 문화예요. 일단은 학습지를 채워놓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2번을 보면은 자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지역 문화. 지역 문화? 네, 맞습니다. 지역 문화라고 하고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 거기다 밑줄을 쳐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정 세대가 공유하는 문화. 특정 세대가 공유하는 문화에 밑줄을 쳐주시고 이걸 무슨 문화? 세대 문화. 맞아요. 이걸 세대 문화라고 합니다. 잘 맞추시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저항하고 대립하는 하위 문화. 지배적인 문화에 저항하고 대립에다 밑줄을 쳐주시고 이걸 뭐라고 할까요? 하위 문화. 이거를 반문화라고 합니다. 뭐에 반대한다 할 때 그 반문이에요. 네, 반문화라고 하고요. 이 반문화는 따로 이렇게 해서 별표를 쳐주십시오. 이 반문화는 하위문화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요. 수능에서 따로 단독적으로 나온 적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영아 잠깐만 끊어. 지영이 자는 거 아니지? 아니. 네, 그러면은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역 문화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여러분 순대 좋아하세요? 네. 저도 순대 좋아합니다. 근데 이 순대를 찍어 먹는 장이 다른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자, 저는 서울 출신이잖아요. 서울은 순대장이 요거예요. 소금이랑 이 고춧가루 섞인 약간 그 빨간색 소금. 아주 짭짤하죠. 그래서 이걸 많이 찍어 먹는데 이걸 뭘 모르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역마다 다른 거니까요. 자, 아무튼간 그래서 이렇게 이 소금장을 찍어 먹는 게 서울의 순대 문화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지역은 이렇게 먹어요. 뭐에 찍어 먹냐? 새우젓이지. 네, 여러분들 순댓국 먹을 때 이렇게 새우젓으로 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익숙하실 거고. 그다음에 전라도는 이게 초장에 찍어 먹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초장에 찍어 먹어본 적 있다. 맛 어때요? 맛있어요. 맞아요,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경상도는 막장에 찍어 먹어요. 쌈장. 제가 이제 대학교 가서 정말 신기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대학교를 가면은 전국에서 애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경상도 친구들이랑 순대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순대를 시켰는데 그 막장이 안 나오고 소금장만 나오니까 애들이 왜 순대 시켰는데 막장이 안 나오면서 막 꿍시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순대를 막장에 찍어 먹으려고 했더니 네가 몰라서 그런 거라고 찍어 먹으면 엄청 맛있다고 하길래 막 이모한테 막 하더니 막 결국에는 막장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걔네들 이걸 찍어 먹는 거예요. 그게 맛있냐? 그러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찍어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부터 이렇게 쌈장에 찍어 먹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그냥 이 순대라는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이렇게 간장에 고추냉이 풀어서 먹잖아요. 그래서 보통 장례식장 가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지역마다 김치도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대표 김치가 다른데 서울은 보쌈 김치, 보쌈 좋아하시죠? 그 보쌈에 싸먹는 그 아삭한 김치가 이게 서울의 지역 김치고요. 난 경기도는 석박지라는 지역 김치가 있습니다. 석박지 뭔지 알아요? 겉절이. 겉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설렁탕 같은 거 먹을 때 먹는 그 무김치 아삭아삭한 큰 거, 그걸 이제 석박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충청도는 특이하게 콩밥으로 김치를 담가 먹는데요. 그 다음에 갓김치는 전라도의 김치입니다. 갓김치 맛있죠? 밥도둑인데. 그 다음에 경상도는 우엉으로 김치를 담가 먹는다고 하네요. 제가 경상도 출신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맛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 가자미식회라는 음식은 강원도 지역 그 김치인데
그게 김치가 아니라 가자미를 그 김치장에 이렇게 담가가지고 이렇게 삭혀서 먹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맛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는 이제 둥지라고 배춧가의 채소가 있잖아요. 그 채소로 김치를 담가 먹는 그 독특한 김치 문화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김치 문화도 지역마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지역마다 보양 음식도 다르답니다. 찾아보니까 서울은 보신탕이란다. 그 설렁탕이 오늘 말 실수야. 뭐 이 정도 실수야 뭐. 아무튼 설렁탕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보양 음식이고요. 그다음 경기도는 누룽지 백숙, 닭죽, 그다음에 간장게장이 보양 음식이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충북은 신기하게 꿩으로 회를 먹는데요. 꿩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은 굴이랑 새조개 샤브샤브 같은 해산물로 보양을 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도 백합이라는 큰 조개 있죠. 그걸로 죽을 만들어 먹는 게 보양 음식이랍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는 이제 나주곰탕이랑 그다음에 추어탕, 네, 유명하죠. 이 둘이 대표 보양 음식이고, 우리가 사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맞아요, 흑돼지. 저도 어제 흑돼지 먹었거든요. 제자들 만나가지고 출혈이 좀 있었어요. 제자들이랑 먹었어요. 네. 그래서 게스트 안 나오냐 그러는데 애들한테 제가 써도 되냐 했더니 애들이 써도 된다고 했는데 네,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간 이렇게 애들이랑 제자들이랑 먹었고, 옥동구이도 대표 보양 음식이라고 하네요. 시국에 그렇게 먹어도 돼요?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도 여기만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경남은 육회비빔밥이랑 아구찜이 대표 음식이라고 하고요. 부산은 꼼장, 부산은 갈매기 시장 맞나? 그 시장 쪽에 그 되게 맛있는 꼼장어집들이 있거든요. 요게 보양 음식이고, 대구는 현풍곰탕이라는 독특한 곰탕이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경상북도는 과메기랑 대게. 제가 대게를 좋아하거든요. 대게가 되게 맛있잖아요. 근데 되게 비싸잖아요. 와우,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네, 아무튼 근데 이제 대게가 비싸서 없어서 못 먹는데, 제가 여자친구랑 한번 먹으러 갔었거든요. 큰 돈 쓰고. 근데 이제 먹으면서 후기를 쓰는 그 엽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써봤자 안 되기는 할 텐데 그냥 궁금해서 그냥 시간 남아서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써서 냈는데 당첨이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무려 1등에 당첨돼서 10만 원 상품권을 받았어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또 갔다 옵니다. 그냥 자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냥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오골계로 숯불구이를 먹는 이런 보양 음식이 있다네요. 재밌죠. 이렇게 지역마다 음식 문화도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지역마다 지역 소주가 다른 거 알고 계시나요? 네. 다 달라. 여러분들 전문 분야죠. 맞아요. 우리 제주는 이제 한라산이라는 지역 소주가 있고, 이거 말고도 소유 씨가 선전하다가 이제 신예은 씨로 넘어간 푸른밤. 네, 푸른밤이라는 소주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신예은 씨를 이렇게 컨택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네, 제가 안양예고 들어갔을 때 그 친구가 졸업한 마당에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뭐 제 제자들도 유명해지겠죠. 아무튼 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서울 소주. 여러분들한테 한라산 다음으로 익숙한 게 아마 참이슬일 건데, 이 참이슬이 서울 지역 소주고요. 그 다음에 익숙한 게 아마 처음처럼일걸요. 처음처럼은 강원도의 지역 소주입니다. 네. 이게 맛이 미묘하게 다른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계시죠?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전, 충남 쪽은 린이라는 소주가 지역 소주. 그다음에 전북은 하이트, 맥주 말고 하이트 소주가 있어요. 그런 지역 소주가 있고. 그다음에 전남은 입새주고요. 부산은 보면 여러분한테 익숙한 소주가 있는데 시원 소주랑 그다음에 좋은데이. 좋은데이는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들어보기만 했겠어요. 마셔보기도 했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역 소주가 다 다릅니다. 그 경북 쪽은 참소주가 있고, 충북은 또 청풍소주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소주가 다른 것도 다양한 지역 문화를 소개해 주는 거고요. 자, 지역 문화 말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세대 문화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세대 문화. 자, 이건 이제 60년대의 세대 문화거든요. 이들의 세대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인구가 이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시기고요. 성욱이 되게 잘하네요. 이때는 이렇게 음악 감상실이라는 곳에서 같이 음악을 듣고 이렇게 술을 마시는 문화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세시봉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혹시 뭔지 알겠어요? 영화? 데모. 아니요. 그런 거라고 하기엔 너무 줄이 정갈하잖아요. 통금. 맞아요. 통금입니다. 이 시대에는 통금이 있어가지고 12시 지나면 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시 지나고 밖을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12시 지나면 막 경찰 아저씨들이 막 잡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면 버스 기다리는 그 줄 서 있는 걸 제가 사진을 갖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다른 단속 중 하나인데 머리 길이 장발을 단속을 했었어요. 치마 단속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젊었을 때 사진 보면 다 장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작은 아버지들 다 장발을 했어요. 그때 이제 긴 머리가 유행이었는데 긴 머리를 단속을 해서 이렇게 자르는 문화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60년대 세대 문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들의 세대를 이제 386 세대라고 하는데 이 386 세대는 이 80년대에 대학 생활을 했으면서 60년대에 태어났고 이때 당시 30대인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들의 젊은 문화는 뭐가 있냐면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게 대학가요제 사진이거든요. 대학가요제. 대학가요제가 지금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잖아요. 이 대학가요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고 대학가요제 출신으로 유명한 가수는 고인이 대신 신해철 씨. 서태지와 아이들은 아닐 거예요. 신해철 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 코수염 나가지고 머리 흰 할아버지 한 분 있는데 배철수 씨라고. 송혜 아저씨 너무 많이 갔는데. 배철수 씨가 있고 그 다음에 락커 중에 머리 긴 머리에 노래 되게 잘 부르는 락커가 있어요. 김경호 씨요. 김경호 씨가 이제 또 여기 출신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발라더 중에 리플레이랑 답장 이런 거 부른 김동률 씨, 추증진답 이런 기억의 숫자. 이 김동률 씨도 여기 출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대학 가요제가 이때 시작된 문화고요. 그다음에 요건 무슨 패션? 청청 패션. 이거 청청 패션이죠. 청청 패션이 20, 80년대에 처음 유행을 했고 그다음에 요즘에 몇 년 전에도 이 청청 패션이 다시 유행을 했었잖아요. 이게 문화의 무슨 속성? 축적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야구. 맞아요. 프로야구입니다. 3S 정책이 시작되면서 스포츠가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프로야구가 출범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야구를 즐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홍콩의 배우인데 주윤발 씨입니다. 주윤발 씨.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마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예능 프로에서 막 유재석 씨가 따라하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막 성냥개비 물고 트렌치 코트 물고 막 이렇게 총 이렇게 쏘는 흉내 내면서 이게 이제 홍콩의 느와르 장르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와르 장르가 유행을 했던 시기가 또 80년대 세대 문화고요. 지금 몇 분에는 잘 모르겠네. 지호가 잠깐 끊어줘. 오케이. 그 다음에 세대 문화는 이제 90년대 세대 문화인데 이들을 X세대라고 하고요. 자신을 표현하는 세대인데 자, 혹시 이분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서태지와 아이들. 맞아요. 서태지와 아이들이고 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힙합이라는 문화를 들여왔어요. 그래서 힙합 문화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의 패션도 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힙합 패션이 유행을 하게 됐고 되게 옷 사이즈가 커졌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때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는데 제 바지 사이즈가 38이었습니다. 지금도 38을 안 입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크게 입는 빅사이즈 옷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빅사이즈 옷을 산 다음에 벨트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벨트를 이렇게 바닥 끌리게끔 질게 늘어뜨리는 그래서 응답하라 시리즈 보면은 막 배우들이 그렇게 입고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의 패션이 유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때 또 워커라는 그 신발이 유행을 해서 이 바지를 안으로 이렇게 접어넣어가지고 워커에다가 앞정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 바지로 바닥을 쓸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길거리가 굉장히 깨끗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문화가 이게 90년대 문화고요. 그다음에 요거 뭔지 알아요? 삐삐. 이건 삐삐라는 그런 도구고 핸드폰의 전신이죠. 근데 이거는 메시지를 전할 수 없어서 숫자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하고요. 근데 저도 안 써봐서 잘 몰라요. 저보다 5살 많은 누나는 이걸 써서 누나가 쓰는 걸 본 적은 있네요. 기억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도구인데 이게 90년대의 문화고 그 다음에 요건 잘 못 맞추던데 이게 이제 아이돌들 당대에 내노라는 가수들이 나와서 콘서트를 했던 드림 콘서트입니다. 드림 콘서트. 그러니까 지금도 드림 콘서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시작된 게 이 90년대 초반이고 중후반이고 이때 이제 신화, G.O.D 뭐 예를 이분들 나온다 이렇게 붙여져 있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실 것 같아요. 농구. 맞아요. 농구 문화입니다. 농구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막 오빠 부대를 몰고 다녔었어요. 맞아요. 지금 말한 우지원 씨. 우지원 씨가 진짜 연예인 뺨치게 잘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상민 씨도 있고 유명한 농구 선수 많죠. 그다음에 지금 방송인으로 맹활약 중에 서장훈 씨도 있고요. 다양한 농구 선수들이 인기를 끌면서 오빠 부대를 몰고 다녔던 게 90년대의 세대 문화고요. 나 이제 2000년대가 되면 이들을 이제 이케아 세대라고 하는데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세대 문화랍니다. 그래서 가구도 이케아 가구가 나오게 되죠. 사람들 취향이 금방금방 변하니까 이렇게 그런 거를 반영한 문화들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때 당시에는 또 한류 문화가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한류 문화가 되게 인기를 끌게 되고 보면 여기 사랑 애요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춤법을 틀린 이 귀여운 외국분들, 한국 문화, 한류 문화가 전파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가 되게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꼬민이. 네, 꼬민이 추억의 그룹이네요. 그 다음에 이런 바지가 또 인기를 끕니다.
이거 무슨 바지? 아 맞아, 스키니진이 유행을 했던 게 또 2000년대 초반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어떤 문화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몇 년 됐는데 이것도 욜로. 네, 욜로 문화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욜로족이라는 게 나왔고, 이 욜로는 단 한 번뿐인 인생, You Only Live Once라는 그 영어의 약자고요. 그래서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내 위주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저도 약간 욜로족에 좀 가깝고요. 이 욜로 테마로 방송을 재밌게 만들었던 회차가 무한도전의 욜로 특집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특집이었냐면은, 그러니까 무한도전 멤버들이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 쓰는데 이 카드의 한도를 몰라요. 한도가 5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한도를 모른 채 돌려 쓰니까 무한도전 멤버들이 성향에 따라서 소비하는 금액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쫄보의 성향에 속하는 분들은 되게 저렴한 거 하나 구매하고 이렇게 넘기는데, 이제 박명수 씨 같은 경우는 막 호텔 가가지고 거창한 몇십만 원짜리 식사하고, 그다음에 더 심한 경우는 아예 스쿠터 몇백만 원, 100만 원 넘는 스쿠터 막 질러가지고 막 소비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박명수 씨가 한 번 사는 인생 어차피 내 위주로 하면서 이렇게 욜로의 테마를 정확하게 잘 보여줬던 회차인데, 결국에 이 특집에서는 유재석 씨가 커피 한 잔 구매했다가 추가로 구매해서 걸려가지고 유재석 씨가 다 독박 썼었거든요. 아무튼 이런 이제 욜로 문화가 요즘의 젊은 세대 문화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런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점점 혼자 사는 가구, 1인 가구가 증가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코노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소비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소비 기준이 자신한테 있는 이런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표현이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1코노미라는 개념이 나왔고, 이게 계속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저도 1인 가구 증가에 지금 기여를 하고 있어요. 탈출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슬픕니다. 여기서 잠깐 끊어주세요. 농담이고요, 농담. 네, 웃지마 이것들아, 씨. 그 다음에 그래서 이 1인 가구와 관련해서 혼자 밥 먹기 레벨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재밌어서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여러분들은 레벨이 몇인지 한번 볼까요? 자, 1레벨은 편의점에서 밥 먹기래요. 요 정도야 뭐 쉽죠.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학생 식당에서 밥 먹기래요. 이거야 뭐 대학생 되면은 학생 식당에서 밥 먹는 거 정도는 어렵지 않을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패스트푸드점에서 세트 먹기. 이건 여러분들이 다 가뿐히 할 수 있지 않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분식집, 김밥 천국 같은 이러한 간단한 분식집에서 식사하기. 뭐 요 정도까지 가능하죠. 이제 레벨이 조금 높아지면은 중국집, 냉면집 등 일반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한가요? 오케이, 쌉가는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거부터 어려울걸요? 맛집에서 밥 먹기. 막 인스타 핫플에서 혼자서 밥 먹는 거야. 여자애들 막 드글거리는데. 쌉가능이에요? 오케이. 저도 이거 맨날 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막 올리고 그러고요. 정샘포에. 그 다음에 이건 어려울걸? 이거 불가해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혼자 밥 먹기. 이거 좀 어렵죠. 저는 이것도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 패밀리 레스토랑도 가봤고요. 저는 근데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시간 한 2시간 정도 비길래 바로 옆에 애슐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애슐리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런 뷔페식 식당을 가다 보면은 제가 먹는 속도를 다 상대방한테 맞춰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먹는 거를 먹고 싶은 걸 제때 못 먹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혼자 가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이렇게 잔뜩 떠놓은 다음에 그냥 책 한 권 펼쳐놓고 책 읽으면서 되게 여유롭게 밥 먹는 속도를 내 속도에 맞춰서 조절해서 먹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후로 되게 혼자 많이 먹으러 가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고깃집, 횟집에서 혼자 먹기. 고기 3인분 혼자 구워 먹는 거 가능. 혼자 먹는 건 가능한데 이게 혼자 고깃집 가서 먹는 건 힘들겠죠. 근데 저는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혼행자 때 흑돼지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먹으러 갔는데 1인분 안 판다고 퇴짜 놓길래 3인분 달라고 3인분 다 먹겠다고 해가지고 시켜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술집에서 혼술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직 하시면 안 되는 행위이긴 한데 가능이죠. 쌉가능인가요? 네.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혼술하는 문화가 요즘 좀 보편적이긴 한데 혼자 술 먹으러 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저는 이렇게 술집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노날콜 시켜서 혼자 이렇게 여유 즐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기엔 만렙이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혼자 먹기 레벨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1인 가구의 문화가 나타나는 게 또 요즘 세대의 문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세대 문화 중에 여러분들이 향유하는 문화를 무슨 문화라고 하냐면 청소년 문화라고 해요. 이 청소년 문화의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독특한 신조어 언어 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재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저희가 이거 매년 자료를 업그레이드 하거든요. 매년 바꾸는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다 아실라나 모르겠네요. 맞아요. 복세편 사람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라는 의미고요. 멍청 비용 같은 경우는 멍청하면 비용 많이. 맞아. 여러분들 멍청해서 날린 비용을 멍청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슬세권은 술? 슬. 아니. 여러분들 신고 있는 거. 슬리퍼 생활권. 슬리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권을 실세권이라고 하고요. 만반잘부. 만나서 방방 잘 부탁해를 만반잘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인싸들이 쓰는 거래요. 자, 넷도출은 뭐야, 넷도출? 선생님 저거 쓰면 신경 쓰일 것 같은데요? 안 써요, 그래서 저는. 넷도출은 어른들한테 쓰는 거예요. 직장인들한테 쓰는 내가 거예요. 또 출근했다. 아 맞아요. 내일 또 출근하네. 그래서 넷도출이라고 하고요. 정말 넷도출이네요. 슬픕니다. 그 다음에 비담은 아이돌 가수들한테 쓰는 표현인데 아 맞아. 비주얼 담당을 비담이라고 하고요. 나신비는 약간 가성비의 변형어예요. 뭘 만족시키는? 나의 심리적 만족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비용이라고 하고요. 상기나가 뭐게요? 썸 타는 거. 이게 사기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기기 전 단계를 삼기다라고 한다면 여기 나 있죠. 그다음 자만추는 뭐예요? 맞아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고 이게 이제 별다줄이죠. 별걸 다 줄이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 내용 정리한 걸 한번 보여드리고요. 지역 한 번만 끊어줘. 다시 가기. 오케이. 네. 그 다음에 11번부터 쭉 보면은 꾸안꾸는 아니죠. 꾸안꾸는 아니 꾸민들 안 꾸민들. 최최차차는 난이도가 극상인데 이거 알라가요? 이거 어려워요. 이건 여자애들이 쓰는 표현이라 모를 것 같아요. 이거 아이돌한테 쓰는 건데요. 최애는 최애고 차은우는 차은우래요. 차은우가 누군지 알아요? 그 아스트로 멤버의 엄청 얼굴 잘생긴 얼천이라고 불리는 분 있잖아요. 얼굴 천재.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에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채우는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자신의 최애가 있어도 차은우는 차은우대로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고 그건 그거고 이런 식으로 쓸 때 최최차차라고 쓴다네요. 별말이 다 있죠. 그다음에 젖잘싸는 젖지만 잘 썼다. 롱곡은 끄집으면 눈물이고 페나저는 펜 아니어도 저장이고요. 아유 답이 나와버린다. 그다음에 갑통알은 갑자기 통장을 봤더니 잔고를 보고 알바를 해야겠다 할 때 갑통알이라고 한대. 맞아. 알잘딱한 새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그다음에 일코노미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거고 핑프 알아요? 핑프는 핑거 프린세스라고 해가지고 궁금한 거 못 참고 다 검색하는 사람들이 핑거 프린세스라고 하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고스팅도 좀 어려운데 저도 처음 봤거든요. 고스팅은 고스트랑 ing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야기 없이 막 사라지는 사람들 있죠. 잠수타는 사람들 이런 거 이제 고스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세대 문화 중에서도 여러분의 세대가 향유한 문화를 청소년 문화라고 한다는 거 이런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이고야. 그 다음에 반문화. 이 반문화는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이제 조금 잡담을 줄이시고 집중해 보세요. 이 반문화는 뭐라고 했죠? 지배 문화에 저항하고 대립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반문화는 수능에서 단독적으로 나온 개념이고 이 반문화의 실제 수능 사례였던 게 바로 이 문화인데요. 이거 혹시 무슨 문화인지 아세요? 히피? 맞아, 60년대 히피 문화입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문화인데 60년대에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남북 전쟁이요. 아이고, 네,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네, 월남전이 있었죠. 근데 이 월남전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는 되게 전쟁이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너무 만연한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히피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평화와 자유와 사랑, 화합을 추구하면서 이런 자신들의 메시지를 노래로 이렇게 표현한 문화인데 그때 당시에 주류 문화를 비판하면서 나온 문화다 보니까 이 히피 문화가 대표적인 반문화의 사례가 되는 거고요.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펑크 문화죠. 주류 문화에 저항하면서 자신들의 개성을 이렇게 독특하게 드러냈던 이들의 문화도 하나의 반문화의 사례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익숙치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옛날에 보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짱구 애니메이션 많이 봤잖아요. 그 짱구 애니메이션 보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헤어스타일로 막 머리로 박수 치는 애들 막 나오거든요. 막 그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반문화의 사례는 이거 이분 누구예요? 타이거 제이키. 타이거 제이키는 뭐의 대부죠? 힙합의 대부잖아요. 그래서 힙합 문화가 원래는 반문화였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힙합이 원래는 뭐였어요? 가사가 현실에 풍자하고 비판하던 그런 내용이 주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반문화로 시작이 됐었는데 자 요즘은 힙합 문화를 반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너무 대중적으로 변해버렸죠. 그래서 그렇게 기여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쇼미 시리즈가 있고 곧 구도한다고 하네요. 이런 쇼미 시리즈
그 다음에 언프리티 랩스타. 이게 이제 힙합 예능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국에 자 여기 제가 포토샵으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때? 아무튼 그래서 시즌 2는 재미가 없고 3는 아예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원으로 그냥 그대로 냈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게 고등 래퍼죠. 이영지 씨인가요? 요즘에 날라다니던데요. 맞아, 엄청 진짜 캐릭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예능 프로들이 인기를 끌면서 힙합 문화 더 이상 반문화가 아닌 게 돼버렸네요. 자, 쭉! 그럼 여기서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리액션도 좋지만 그거에 상응해서 약간 떠들기도 하거든요. 떠들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자, 이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수능적 표현이 뭐가 있냐면요. 자, 반문화였습니다. 힙합 문화는 분명히 반문화였는데 지금 반문화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문화에 대한 규정은 시대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세 글자로 상대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상대적. 변동성이랑은 뭐 연결이 되긴 하지만 고유 표현은 상대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모든 문화에 대한 규정. 모든 문화에 대한 규정은 시대마다 상대적이다. 이게 수능에서 나오는 주요 표현입니다. 제가 방금은 반문화로 사례를 들어드리긴 했지만 반문화가 아니어도 마찬가지겠죠. 전체 문화도 얼마든지 하위 문화로 떨어질 수 있고 다른 다양한 하위 문화들도 얼마든지 전체 문화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화에 대한 규정은 시대마다 상대적이다. 이 표현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 나오는 또 다른 중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하위 문화를 배웠어요. 지역 문화 배웠고, 세대 문화 배웠고, 청소년 문화 배웠고, 반문화 등을 배웠네요. 이런 다양한 하위 문화를 배웠는데, 이런 다양한 하위 문화의 총합. 우리가 배운 이런 하위 문화들을 다 더했을 때, 이 하위 문화의 총합은 그 사회에 존재하는 전체 문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죠? 자, 하위 문화들을 다 더하면 그 사회에 존재하는 전체 문화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헷갈리죠? 정답은 없답니다. 이걸 이야기해서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게 전체 문화라고 했을 때 그 사회에 존재하는 전체 문화입니다. 그러면 하위 문화는 뭐냐? 이런 거예요. 이 사회에 이렇게 다양한 하위 문화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 하위 문화를 더한다고 해서 그 사회에 존재하는 전체 문화를 설명할 수 없어요. 왠지 하위 문화 더하면 전체 문화라고 느끼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능에서 나오는 대표 함정 문구니까 이거를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거에 이제 여집합 사례로 해당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이어서 배울 대중문화를 들 수 있네요. 대중문화나 민족문화는 하위 문화가 아니면서도 전체 문화에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하위 문화의 순기능을 제가 정리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하위 문화는 이를 공유하는 사람들 간에 뭘 높여줄까요? 소속감? 맞아요. 소속감을 높여줍니다. 같은 문화를 공유하니까 그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소속감을 높여주는 게 대표적인 장점이고요. 자, 이 하위 문화가 다양해진다는 건 이 하위 문화를 포함하는 전체 문화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양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문화에 다양성을 부여한다는 이게 순기능이에요. 다양성을 부여해서 문화의 창조와 변화에 기여한다.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게 순기능이고요. 역기능은 반대로 하위 집단 간의 갈등을 초래해서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답니다. 밑줄. 그렇죠? 자신들의 문화만 고집하는 순간 다른 집단과 이렇게 부딪혀서 갈등이 발생하고 사회 통합이 저해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겠죠.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대중문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지역 한번 끊어주죠. 네, 그러면 바로 대중문화로 가시죠. 자, 대중문화의 사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걸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가장 핫한 드라마가 뭐였나요? 아니지. 태어클라스. 뭐 여러 개로 갈리죠. 보통 한 3개 정도로 좁히는데 부부의 세계랑 슬생이랑 이태원 클라스 정도로 좁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 저는 이제 이태원 클라스를 골랐고요. 그 이유는 제 제자가 나왔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네, 그 장군수 역으로 나왔던 동희 친구가 이제 제 두 번째 제자거든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이제 남주 역할을 맡고 있죠. 네. 뭐 그럼 뭔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저랑 별로 안 친해요. 학창 시절에는 친했죠. 아무튼 이런 이태원 클라스, 그 다음에 저는 이 시리즈 좋아하거든요. 응답하라 시리즈.
맞아, 이건 응팔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런 드라마 같은 게 대중문화의 대표 사례고요. 그다음에 저는 음악 듣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전 이분을 좋아하거든요. 네, 아이유씨라면 누구나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아이유씨의 앨범 중에 반편지 앨범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반편지 커버 사진을 갖고 왔고,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을 논할 때 이분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싸이씨. 싸이씨가 이제 강남스타일로 우리나라의 대중가요들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중가요 같은 게 이제 대중문화의 사례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학습지를 보세요. 근데 오늘 수업 참여도는 좋은데 떠드는 것도 많아가지고 웅성거리는 소리 다 들어갔을까봐 지금 약간 염려가 되거든요. 떠들지 마세요. 자, 1번을 봅시다. 대중가요, 영화, 드라마, 공연예술, 스포츠 등과 같이 대중들이 즐기고 누리는 문화, 밑줄을 쳐주세요. 대중들이 즐기고 누리는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하고요. 이 대중문화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대량 그리고 상품화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대량화됐다는 특징은 대중매체의 첫 번째 순기능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자, 과거에는 이 대중문화를 이 문화라는 것을 누구만 향유했을까요? 지식인들, 상위층, 지배 집단들만 향유했습니다. 특권층만 향유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문화들을 대중들이 모두 향유할 수 있게 됐죠. 그거는 이 대중문화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모든 대중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량화로 인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근데 이제 이 상품화 특징으로 인해서 이제 역기능들이 도출이 되거든요. 자, 역기능도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역기능을 보니까 첫 번째,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대중들을 획일화하는 문제가 있답니다. 획일화라고 적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중문화의 상업성으로 인한 문화의 질적 저하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문화의 질적 저하.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이 현실을 바라보는 능력을 약화시켜서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답니다. 획일화, 질적 저하, 정치적 무관심이라고 적었고요.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대중문화가 보편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긴 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의 문화를 즐기는 패턴도 다 비슷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문화생활할 때 뭐 하시나요? 여가생활할 때, 시간 보낼 때 그냥 게임하고 노래방 가고, 그 다음에 공부 뻥치고 있네. 네, 윤호야 평소에 공부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TV 보고 그냥 영화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 들어가서 그냥 영상 보고 그러고 계시겠죠. 거의 여러분들 여가 생활이 거의 다 비슷해졌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대중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여러분들 선택의 폭이 좁아진 결과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여가 생활 즐기시는 분 있나요? 뭐 별로 없다는 겁니다. 뭐 제주 산다고 서핑하러 가는 거 아니고요. 사진 찍으러 간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화생활의 폭이 좁아진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질적 저하의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이건 이제 상품화로 인해서 도출이 되는 건데, 이 대중문화는 결국에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 대중매체에서 시청률을 잡아야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건데요. 시청률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컨텐츠에 맞아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순간 문화의 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예능 프로들이 나올 땐 그런 요소들을 많이 넣죠. 저는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를 꽤 오랫동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형님 학교라는 포맷이 자리를 잡아서 재밌게 가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 아는 형님의 컨텐츠가 되게 자극적이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편은 오줌 오래 참기 이런 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 출연자들이 오줌을 못 싸게 해가지고 누가 오래 참나 막 이런 거를 방송으로 내보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약간 좀 질이 떨어지죠, 그 편차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화의 질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대중매체가 안 좋게 악용되면 대중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큰 사건이 터졌어요. 그럼 같이 터지는 게 있어요. 맞아, 연예인들의 톱스타들의 이렇게 스캔들이 같이 터지죠. 그건 우리의 시선을 뭘로 돌리려는 거예요? 연예계 쪽으로 이렇게 돌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는데, 그건 옛날이나 통했지 지금은 안 통하죠. 연예인 탑스타들의 스캔들 터지자마자 이 새끼들 또 무슨 잘못한 거 하면서 우리 정치 사회면부터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그거고, 이게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대중문화의 역기능이고, 이 측면이 수능에서 나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제가 그냥 말로 적어 드릴게요.
이 하위 문화의 키워드는 요거, 이 노란색으로 정리한 이 두 표현이 키워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순기능, 소속감을 높여주고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거. 요게 이제 오늘의 키워드고, 그다음에 대중문화 파트에서는 이렇게 역기능이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지영이는 한 번만 끊어줘. 그리고 이따가 내가 눌러달라 할 때 눌러. 네,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수액이라는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지문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개념은 무엇이냐? 수액을 하위 문화입니다. 하위 문화. 하위 문화. 자, 이 수액이라는 문화를 누가 향유하고 있대요? 젊은이들. 이러한 개성을 지향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세대 문화이자 이들만 일부 구성원만 향유하는 하위 문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위 문화를 떠올리시면 됐고요. 두 번째 이제 스낵컬처라는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짬을 이용해가지고 출퇴근 시간이나 휴식 시간 이용해가지고 웹드라마, 웹툰을 보는 세대를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스낵컬처를 즐기는 사람들은 간편하게 즐길 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향유하는 문화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구성원이 다 향유하는 게 아니라 이런 특정한 사람들만 향유한다고 하니 하위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하위 문화를 떠올리시면 되는 개념이었고요. 여러분들이 하위 문화의 세부 사례로 여러분들 억지로 연결을 시키시려고 했다면 좀 문제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안 가도 되는 문제였어요. 자, 1번. 대중문화 안에 존재하는 반문화의 사례를 보여준답니다. 반문화랑은 관련이 없어요. 지배문화를 저항하고 대립하는 내용이 없죠. 그 다음에 2번. 대중문화 영역에서 발생한 문화 지체 현상을 지적한대요. 자, 문화 지체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개념인데,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화 요소를 배웠고, 문화 요소가 물질 문화 요소와 비물질 문화 요소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문화 지체는 뭐냐면, 물질 문화의 발전 속도가 빠른데 비물질 문화의 발전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비물질 문화의 발전 속도가 물질 문화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병리 현상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하철이나 뭐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 이용할 때 이렇게 그 실내 안에서 되게 시끄럽게 통화하는 분들 본 적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문화 지체인 겁니다. 핸드폰이나 지하철, 버스 같은 물질 문화는 발전이 됐는데, 이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하는 법, 예절 같은, 규범 같은 비물질 문화 요소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병리 현상이거든요. 그런 거 이제 문화 지체라고 하고요. 그럼 당연히 이 질문은 문화 지체와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2번은 답이 될 수 없고, 3번. 지나친 상업주의로 인한 대중문화의 질적 저하의 문제는 무슨 사례만? 두 번째 사례만 관련이 있어서 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정 집단의 문화가 기존의 주류 문화를 대체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네, 이거는 뭐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 지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문화에 대한 규정이 상대적이다라는 표현을 바꿔 표현한 건데 관련 없는 문장이었고요. 그럼 정답은 자연스럽게 5번이네요. 일부 구성원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이 문화 다양성에 기여한다. 이게 바로 하위 문화의 순기능이었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발문을 보니까 한 사례의 일부 구성원이 공유한 문화에 C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C가 뭐죠? C가 바로 전체 문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를 거부하는 게 A라네요. A가 바로 반문하고 B가 그럼 자연스럽게 반문화의 성격이 없는 하위문화죠. 이처럼 반문화는 따로 묻는데 나머지 하위문화는 따로 안 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문화의 성격이 없는 하위문화, 전체 문화로 구분해서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또 반문화는 따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것까지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럼 1번. 반문화는 하위문화와 달리 기존의 지배적인 문화를 대체한대요. 이건 뭐가 틀린 걸까요? 맞아요. 달리가 틀린 겁니다. 어느 문화든 다 지배 문화를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규정 상대적이다를 또 바꿔 표현한 겁니다. 달리를 모두로 바꿔주시고요. 2번. 하위 문화는 반문화와 달리 주류 집단에 의해 일탈로 규정된대요. 일탈로 규정되는 건 반문화죠. 그래서 A랑 B를 바꿔주면 맞는 복이었고요. 3번. 반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은 전체 문화의 요소 중 일부를 공유한답니다. 맞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아무리 전체 문화를 이렇게 저항하고 대립한다 해도 결국에 이 반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도 어디에 속해 있어요? 여기에는 전체 문화에 속해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 문화 중 일부를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인 문제였고요. 4번. 반문화 하위문화는 전체 문화와 달리 해당 문화를 향하는 구성원들의 공통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대요. 네, 달리가 틀렸죠. 모든 문화든 그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공통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A, B, C 모두고요. 마지막 5번.
하위 문화 전체 문화는 반문화와 달리 사회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자, 저 주어를 모든 문화라고 적어드렸죠. 이것도 A, B, C 모두가 되겠습니다. 5번은 답이 될 수 없어서 3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